안녕하세요. 아람이피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인천대 수시 등급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등급 중반 학생들이 인천대학교를 많이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학종으로 안정지원인지를 등급을 보면서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24 수시 등급인데 2024라고 하면 작년 거를 2024 수시 등급이라고 하죠. 교과 전형을 먼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빨간 걸로 표시한 부분이 평균 등급이고요. 70% 컷이 뒤에 있는 겁니다. 자, 국문학과는 2.86이 70% 컷이죠. 영어 영문이 2.91이고요. 그리고 독어나 불어가 조금 낮네요. 그리고 일본까지 3.24, 3.18 등급으로 3등급 초반까지 형성이 되고 있는데 3등급 중반 학생들이 주제이기 때문에 3등급 중반이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기에는 어문 계열도 쉽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한 3등급 초반까지는 돼야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는 게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사회계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학과가 3.24 등급으로 70% 컷이고요. 미디어가 인기 있는 학과인데 3.24 등급으로 좀 많이 떨어졌네요. 문헌정보학과가 오히려 되게 높아요. 2.83이고요. 창의인재개발학과도 2.74로 좀 높은 편입니다. 행정학과가 3.42 등급으로 좀 등급대가 낮죠. 어떻게 보면 70% 컷으로는 가장 낮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정치외교가 2.74고요. 경제가 2.84, 무역학부가 2.93, 그리고 소비자학과가 3.01인데 전반적으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3등급 초반까지는 돼야 교과 전형으로 지원이 가능하구나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등급 중반은 좀 위험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인기 있는 미디어학과 같은 경우에 왜 이렇게 갑자기 낮아졌는가? 그러니까 초반에 합격했던 최초 합격자의 평균 등급은 되게 높잖아요. 2.26인데 2.26 등급 아이들이, 그러니까 2등급 초반 아이들이 합격했다가 다른 학교도 지원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빠져나가고 3등급 대 학생들이 이제 합격을 하게 된 거죠. 모집 인원 4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4명이 다 3등급 대라는 걸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작년 거 말고 재작년 거를 보면서 왜 이렇게 갑자기 미디어가 낮아졌는지를 살펴보면요. 재작년 2023이죠. 2023의 미디어의 등급을 보았을 때 평균이 2.4이고요. 그리고 70% 컷이 2.51입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작년에 학생들이 지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2.7이나 2.8 등급이 이걸 보면서 지원하기는 무섭잖아요. 다른 학교로 돌렸겠죠. 그럼 미디어를 지원하려고 했던 아이들은 대부분 2등급, 한 2.4에서 2.5등급 학생들을, 아니면 2.3이나 이런 아이들이 이제 지원을 했겠죠. 근데 다른 데 붙어서 이제 빠져나간 케이스가 된죠. 그래서 행정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학과들에 비해서 평균 등급이나 70% 컷이 좀 높았죠. 문헌정보나 창의인재는 3등급인데 행정학과는 2.71, 2.85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보고 2.8등급, 2.7등급 학생들이 지원을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행정학과가 3.42까지 떨어지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3등급 중반까지 합격을 한 거죠. 3등급 중반 학생이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겠지만 학종으로 만약에 생기가 안 좋아서 내가 교과 전형으로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재작년, 작년을 좀 확인하면서 약간 우리 퐁당퐁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등급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경향성을 보이니까 그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높은 학과가 어디일까요? 정치외교학과는 2.74 좀 높죠. 문헌정보학과도 2.83으로 좀 높죠. 이런 학과들을 좀 너무 높았던 학과들을 지원하는 거. 창의인재개발학과도 이렇게 인기 있는 학과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2.74로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과를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아이들은 이제 숫자에 약하기 때문에 평균 등급이 낮은 것을 보고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디어나 사회복지가 좀 낮잖아요. 그리고 행정학과가 낮은데 이런 걸로 이제 몰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물론 2등급 대 학생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3등급 중반이나 3.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3.3인데 행정학과를 지원한다는 것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지원이나 합격할 가능성이 더 줄어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 높았던 학과를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된다. 경영학부를 보겠습니다. 경영학부도 3.74 등급으로 70% 것이 중후반까지 이렇게 내려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평균 등급은 최초 합격자 평균 등급은 2.5 등급인데 많이 돌아서 3.74까지 합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경영학부나 미디어가 세서 피하거나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3.3이라고 하면 이렇게 경영학부나 좀 높은 학과를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는 거고요. 세무회계학과는 2.88로 좀 너무 높았죠.
자, 이과 보겠습니다. 수학과가 3.04로 70% 컷이고요. 물리학과 3.04, 화학과가 2.75, 패션 산업이 2.9이고 해양학과가 3.18인데 3등급 중반 학생이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기에는 좀 높은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다음 공대를 보겠습니다. 공대에서 3.2가 기계공학과고요. 전기가 2.85, 전자가 2.94하고 산업경이 3.24입니다. 신소재 높네요. 2.74 등급이고 안전공학과 3.24, 에너지화학공학과가 3.13이고 바이오로봇 시스템공학과가 이제 메카트로닉스학과가 이걸로 이름이 명칭이 바뀌었죠. 그래서 2.96 등급인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3등급 초반까지는 돼야 공대도 합격이 가능하다. 교과 전형이죠. 근데 만약에 내가 3.3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낮은 거를 무조건 지원한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오히려 세게 형성이 된 신소재학과 2.74로 너무 세잖아요. 이런 거를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걸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3.3이나 3.4가 교과 학종으로 지원하기에 생기부가 부족해서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려고 할 때는 낮은 거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높은 거를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자, 컴공 2.74입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3.04고 인베디드가 2.98로 3등급 중반 학생이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다는 걸 교과 전형 수시 등급으로 알 수 있습니다. 생명과학부 높죠. 생명과학부에 작년부터 생명과학 전공이랑 분자생명으로 나눠졌는데 2.76, 2.7 그리고 여기도 터졌죠. 생명공학 전공이 3.66, 3.06으로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작년 걸 봐야 되겠죠. 재작년에 생명공학부가 2.36, 2.43으로 너무 높았습니다. 너무 세다 보니 무서워서 지원을 하기가 힘들겠죠. 그러니 이렇게 갑자기 터지는 경향성이 있죠. 3.66이 합격을 하였습니다. 자, 이제 학종을 보겠습니다. 3등급 중반, 그러니까 한 3.5에서 3.6, 3.4 학생들이 이제 보통 학종으로 지원을 하게 될 텐데 이게 안정지원이냐? 자, 이걸 등급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문계열 등급을 보시면 국문학과가 3.6이죠. 이게 평균 등급입니다. 70% 컷 아니고요. 영문이 3.5, 독어가 5.29, 평균 등급이 되게 낮죠? 4.24가 이제 불어. 일본 지역이 3.4, 그리고 중국어가 4.28인데 이렇게 평균 등급이 낮은 독어나 불어나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외고 학생들이 이제 지원을 많이 해서 합격을 하는 경우죠. 그래서 5등급, 6등급의 외고 학생들이 합격해서 평균 등급이 낮아진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이 학과들은 외고 학생들을 좋아하고 뽑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반고의 3등급 학생들도 충분히 지원해서 합격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으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3등급 중반에서 어문계열을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 등급에서 밀리지는 않는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사회계열 보고 있습니다. 사회계열에 사회복지학과 3.4죠. 근데 미디어가 3.18로 평균 등급이 높아요. 문헌정보 3.85고요. 창의인재가 문헌정보보다는 좀 높네요. 3.31, 행정학과 3.21이고요. 정치외교 3.36, 경제가 3.47이네요. 무역학부가 3.62이고 소비자학과가 3.41인데 3등급 중반에서 합격 못할 학과들은 거의 없는데 이제 미디어 학과가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은 인기학과이기 때문에 평균 등급이 3등급 초반으로 형성이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미디어학과를 이제 1학년 때부터 생기부를 준비한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 일관되게 준비했던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생기부가 전반적으로는 좀 상향 평준화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등급이 되게 중요하겠죠. 이과 보겠습니다. 수학과가 3.79 등급이고 물리학과가 3.77입니다. 화학과가 3.08이네요. 패션이 3.87, 해양학과 3.54로 3등급 중반 학생들이 충분히 지원할 수 있고 합격 가능한 안정적인 건데 화학과 같은 경우에 3.08 등급으로 평균 등급이 높아요. 이게 인기학과죠. 그래서 자연대 중에는 화학과가 좀 세다. 3등급 중반 정도가 마지노선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공대 보겠습니다. 공대도 기계공학과 3.71로 좀 낮죠. 전기가 3.47이고 전자가 3.31로 그래서 전기가 좀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자에 비해서요. 산업경영이 3.5 등급이고요. 신소재가 3.18로 3등급 초반이죠. 안전공학과 좀 낮은 편이고요. 에너지화학공학과가 2.97로 높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로봇 시스템공학과 3.48로 메카트로닉스 공학과가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했죠. 3등급 중반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3등급 중반에서 좀 위험한 학과가 신소재랑 에너지화학공학과 이렇게 두 개의 학과, 그러니까 인기학과죠. 그래서 이런 인기학과는 평균 등급이 3등급 초반까지 형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컴공 2.92등급이고요. 정보통신이 3.36이고 인베디드가 3.49인데 3등급 중반에서 절대 합격을 못하느냐 컴공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컴퓨터공학과가 생기부에 따라서 일반고에서도 4등급대, 5등급대 학생도 합격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생기부의 영향력이 중요한 학과인데요. 그래서 무조건 뭐 평균 등급이 2.92라고 해서 3등급 중반이 합격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생기부의 차이에 따라서 많이 갈리는 학과가 컴퓨터공학과입니다. 그리고 도시 계열 보겠습니다. 도시에서 건설 환경이 4.10이고요. 환경이 3.65, 도시공학과 3.95등급, 그리고 건축공학이 한 3.46등급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확실히 도시 쪽, 그러니까 건축 계열이 등급대가 낮은 것을 볼 수 있고 3등급 중반 정도면 안정권에 속하는 평균 등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생명과학부가 좀 문제죠. 생명과학부가 등급대가 높죠. 생명과학 전공이 3.0이고요. 그리고 분자생명이 2.74, 생명공학 전공이 2.78, 나노바이오가 2.92등급으로 대부분이 2등급 정도로 형성이 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3등급 중반 학생들이 지원하기가 이 평균 등급을 보면 좀 무섭죠. 자, 그러면 분포도를 좀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작년 건 아니고요. 재작년에 이제 인천대에서 공개한 건데 수시 등급 분포도입니다.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 있죠?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최종 합격자 학생들이고요. 그리고 이 세모로 표시되어 있는 파란색 세모가 1차 합격했던 학생들입니다. 아니죠. 1차 합격이 아니라 삼각형이 그 합격을 하고 미등록한 학생이네요. 그리고 마름모가 1차 합격하고 면접에서 이제 떨어진 학생이고요. 자, 최저 컷을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문 닫고 들어간 학생이죠. 등급이 가장 낮은 학생인데 4.25. 그리고 영어가 4.46, 독어가 5.46, 일반고 아니겠죠. 그리고 불어가 6.72, 일본 지역이 3.93이고 중국어가 6.23, 6.2로 이렇게 일반고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불어하고 독어 같은 경우에는 3등급 때 일반고 학생들이 거의 지원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죠. 지원한다라고 하면 떨어지는 건 아니죠. 지금 독어에서 3등급 때 학생들이 이렇게 붙는 것처럼 일반고 학생입니다. 이렇게 4등급 초반이나 3등급 학생들은 다 일반고 학생들이라는 거. 4등급 초반 이 불어 이 학생들도 일반고 학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5, 6등급 학생이 이제 특목고 외고가 되겠죠. 그래서 독어 불어 학생들이 일반고 학생들도 3등급이면 충분히 안정권으로 합격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어문계열은 3등급 중반이면 충분합니다. 자, 사회계열 보겠습니다. 사회계열의 이 최저 컷이죠. 4.75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 이제 평균 등급을 어느 정도 살펴보면 3.85가 평균 등급인데 한 3등급 중반에서 충분히 무난하게 합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등급 중반이라고 하면 어디가 조금 위험할 수 있냐면 미디어가 3등급 중반이보다는 오히려 2등급 후반에서 3등급 초반이 많죠. 3등급 중반이 아예 떨어지는 건 아닌데 거의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연대에 이제 수학과부터 보겠습니다. 수학과, 물리학과 등급대가 낮은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3등급 중후반에서 4등급 초중반까지 합격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화학과는 높죠. 근데 3등급 중반이 합격 못할이라는 법은 없지만 오히려 3.1에서 3등급 중반까지 좀 평균 등급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패션산업학과는 이제 충분히 3등급 중반에서 합격 가능한 학과고요. 해양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좀 위험한 것은 화학과죠. 화학과. 자, 기계공학과 이제 공대를 보시면 되는데 이 공대에서 이 세목칸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란색 세목칸은 합격하고 미등록한 학생들인데 이 3등급 학생들이 인천대를 합격하고 이제 다른 학교로 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인천대보다 더 메리트가 있는 학교를 좀 더 높은 학교를 합격해서 갔다라는 거니까 뭐 인천대 더 높은 학교가 가천대는 뭐 지금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인서울로 이제 진입을 했겠죠. 뭐 광운대라든지 아니면 뭐 국숭대 아니면 단국대라든지 이런 식으로 빠진 학생들입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공대에서도 3등급 중반이면 충분히 생기부가 좋다라고 안정권으로 합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에너지화학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좀 높죠. 그래서 세서 3등급 초반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몰려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3등급 중반은 거의 마지노선이구나. 메카트로닉스 공학과가 3등급 중반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컴공은 이제 분포도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생기부에 따라서 4등급 초반도 합격 가능하다라는 걸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등급 후반에서 4등급 초반까지 널리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도 뭐 충분히 3등급 중반 가능하죠. 인베디드도 충분히 3등급 중반에서 가능한 등급입니다. 도시 쪽 보겠습니다. 도시 쪽 보시면 이쪽에 3에서 4 이제 충분히 합격 가능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뭐 4등급까지도 가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명과학부가 높긴 하지만 3등급 중반 학생들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왜냐면 후반까지도 합격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생명공학부가 문제입니다. 3등급 중반이 거의 없죠. 3등급 초반까지 형성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생명공학으로 생기부를 맞췄다라고 하면 생명과학으로 좀 틀어서 지원하시는 것이 하나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뭐 동부와 국제통상은 워낙 유명하죠. 그런데도 3등급 학생들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법학부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학종에서 3등급 중반이 안정지원인가로 봤을 때는 안정지원입니다. 등급만 봤을 때는요. 그런데 조금 위험한 학과들이 있다. 그런 게 어디였죠? 이과에서는 뭐 생명공학 그리고 뭐 화학공학, 컴퓨터는 상관이 없다라고 했죠. 그리고 신소재공학 그리고 화학과, 문과에서는 한 미디어 정도? 이렇게 좀 생각을, 좀 안정지원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다. 그러니까 마지노선이 되지 않을까. 나머지는 뭐 3등급 중반이면 충분히 합격 가능한, 등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